미안. 아 넘기다가 넘어갔어 악보가. 부담스러워요 원래. 할게요. 가면 되죠? 디비님 연주할 때 정말 숨차지 않아요? 그렇게 연주하면? 음악의 프레이징 때문에 네. 참을 때가 되게 많은데 네. 그렇다고 죽을 순 없으니까 죽을 순 없으니까 쓰러진 사람 없어요? 죽을 순 없으니까 좀 한 30초? 30초? 1분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1분? 1분 너무 길 것 같아요. 시킬까봐 지금. 1분 너무 길 것 시킬까봐 같고 그러죠. 30초? 30초는 버틸 수 숨 한 1분 참으니까 네. 보통 사람들 이렇게 방송 보면 1분 참더라고요. 아 근데 악기도 참는 거랑 부는 거랑 네 계속 부는 거랑은 한 다르죠. 30초. 30초요? 30초. 악기 그렇죠. 30초. 한 1분. 그 호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어린애들을 보면 좀 프레이징이 좀 짧아요. 네. 근데 하다가 보면 복식 호흡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복식 호흡이라는 그냥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게 어떻게 네.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네. 좀 숨이 좀 더 길어지는 음정에 따라서 어디로 호흡을 해서 내는지가 다르다고, 그쵸? 네. 이게 부는 악기가 빨리 좀 리드 꽂으세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는 악기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인데요. 네. 음정도 그렇고 너무 신기했어요. 좀 음마다 어떻게 하는지의 계획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솔이나 파샵 그냥 솔을 그냥 평범하게 불면 이렇게 높게 나요. 근데 네. 목을 좀 열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불면 이렇게 나는데 목을 열어주면 파샵도 이렇게 그냥 목을 좀 벌어주면 음정이 좀 낮게 나오고 그리고 시 뭐 이 음역이 이 음역이 보통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부는 악기도 똑같이 성악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이렇게 숨이 올라와서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머리 뒤로 돌려서 이렇게 코에 붙여서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 뒤로 숨. 그냥 성악하는 입으로 바로 나오면 네. 보통 이렇게 불어요. 근데 저는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비기가 공개됐네요. 그러니까 이 코에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맛집 사장님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 끝에 알아낸.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뭘까를 좀 생각하는데 저는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고급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소리가 되면 소리는 좀 사람마다 소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똑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저희가 소리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목을 많이 쓰니까 소리가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목을 어떻게 넓히면 음정도 낮아지네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두성을 좀 써주면 소리가 더 깊은 소리가 나고 좀 더 따뜻한 소리가 나고 좀 더 둥근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음정도 안 낮아지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네. 연구잖아요, 거의. 그 연습실에 막 박혀서 혼자 소리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그런 시간이 많아요. 이런 테크닉 연습하는 어떤 시간보다요. 뭐가 더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학교에. 이게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깨우신 거고 깨워서 근데 연습을 하고 왔어요, 항상. 5시에? 5시에 일어나서 네. 항상 2시간씩 연습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베를린에 있을 때도 항상 7시에 학교 갔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네. 그때 아니, 가야 조부모랑 방이 많아요. 사는 사람 아니면 힘든데. 근데 어머니가 약간 좀 그렇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베를린에서도 근데 베를린에 음악하는 사람이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연습실은 조금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가서 하면 네. 되게 연습도 오래 할 수 있고 네. 방도 많고 하니까 제가 쓰고 싶은 방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좀 일찍 가니까 좀 좋더라고요. 일찍 네. 가고 늦게 가지. 무엇보다 저는 이 바순 악기와 연습하는 것과 하여튼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네요. 그쵸?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 제가 돈을 벌고 좋은 연주를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네. 건데 이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제 가족을 꾸릴 수도 없는 거고 음,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저랑 비슷하군요. 월급 받는 사람이랑. 네, 월급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네.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한해서 재밌는데 조금 더 연습하고 발전하면 좀 더 재밌어지고 네. 그리고 좀 더 재밌어지고 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바순이라는 소리를 더 들려줄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네. 베를린 얘기를 우리가 중간중간 많이 들어갔는데 네. 고등학교 다니다가 유학 갔잖아요. 그렇죠? 네, 어릴 때 고등학교 갔어요. 2학년 때 갔어요. 네. 왜 그렇게 어릴 때 갔어요? 서울예고 다니다가 선생님의 권유로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 남들하고 다를 게 없다. 네. 그래서 유학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떠냐고 중학생부터 네. 때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네, 유학을 가게 됐어요. 아 독일.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대학을 들어간 거 네, 고등학교 거죠? 1학년까지 마치면 독일에서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네, 베를린 국립음대. 네, 베를린 네. 국립음대. 네. 근데 너무 어릴 때 가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어차피 지내야 하는 거고 어차피 유학을 왔는데 왜 힘들다고 생각하지? 네. 라는 성격이에요. 네.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왜 재밌게 하자. 네.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베를린 방송경악단 들어갈 적에 일화가 또 유명하잖아요. 직접 편지 써가지고 그 이제 회사에 보낸 건데 그 회사에 사무실에 사무국에 사무국에 이제 보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창피해요. 좀 창피해요. 진짜 좀 창피한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오케스트라의 매력이 좀 빠진 거예요. 네. 한국에선 잘 못 느꼈다가 네. 베를린은 되게 싸게 좋은 연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흥미를 느끼고 되게 좋네 라면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네. 근데 지금 저희 베를린 방송영악단의 자리가 수석이 네. 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몇 살 때였죠? 그게 이제 19살 때. 아, 19살 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독일어로 그렇죠? 아니, 독일어로 네. 말도 안 되는 독일어로 네. 썼던 것 같아. 이제 내가 경력은 없는데 날 이제 초대해 주면 날 초대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아니요, 재채기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부끄러워서 악기 잘하니까 초대해 달라. 이렇게 되게 단순한 도구로 나 악기 잘하니까 네. 초대해 달라. 네.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편지를 보내고 오케스트라 이제 아카데미 거기 그 자리가 있었는데 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제 마지막 오디션 때 하는 말이 아카데미로 하긴 좀 그렇고 솔로 그 너가 편지 보냈던 것처럼 솔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오디션을 보러 와라. 네. 이렇게 돼가지고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약간 사관학교 같은 네, 그 그렇죠. 양성하는 단원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되었다. 거기서는 이제 네. 다른 아이를 뽑고 네. 저한테는 아카데미 하기에는 좀 네. 아까운 것 같고 네. 수석 오디션이 곧 있으니까 너가 편지 보냈던 것처럼 수석 오디션에 네.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시험을 보게 됐죠. 베를린은 완전히 오케스트라의 도시잖아요. 뭐 네, 너무 베를린 왜 방송경악단을 음, 선택하게 됐죠? 되게 단순한데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연주를 한번 봤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소리를 내고 싶어요. 네. 연주 보러 갔는데 브람스 1번을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가 있구나 좀 싶었어요. 이런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가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됐는데 자리가 있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저희 오케스트라의 장점은 소리? 따뜻한 소리. 따뜻하고 좀 독일스럽다고 해야 되나? 무겁고 좀 네. 그래서 2학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사실 바순 연주자들 소리 들으면 좀 되게 우울하게 들리거든요. 좀 우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데뷔했느를 들으면서 조금 또 다른 면을 많이 봤어요 방금. 네. 네, 방금 그 곡은 좀 제가 하면서도 재밌었고
근데 곡마다 좀 소리 색깔을 좀 다르게 내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베이스는 항상 좀 따뜻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 좀 밝기와 어두움을 좀 더 첨가하는 것 같아요. 소리에. 아까 전에 이제 뭐 아카데미 오디션 보러 갔다가 이제 수석으로 권유를 받아서 그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수석 오디션. 그때 제가 듣기로는 원서를 네. 180명이 넣고 그 초대 당한 사람이 제가 갔을 때 65명이었어요. 초대 당한 초대를 당한 네. 초대장을 받은 초대된. 네. 초대된 그다음에 이제 결선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65명. 그렇죠. 초대장을 네.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고 아, 네, 네. 이게 6차까지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왜냐면 이 65명을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이 듣기는 힘들어요. 아. 65명.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65명을 다 초대해서 바순하는 사람들끼리 오디션을 해요. 예. 그래서 다음 날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이고 네. 그래서 몇 명을 올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2명이 남았었는데 저랑 네. 어떤 여자애 1명이 남았었는데 네. 독일. 근데 그 제가 이제 너무 경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두려운 거예요. 네.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가 지금 그냥 모차르트 콘체르토랑 베버 콘체르토를 부르는데 솔로는 잘하는데 오케스트라 안에서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뽑으면 1년 동안 힘들 거 수도 있으니까 트라이얼 콘서트를 해보자 해서 트라이얼 콘서트를 3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제가 된 거죠. 네. 그때 그 트라이얼 콘서트 그러니까는 시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관문 인턴? 콘서트? 네? 네, 뭐 인턴십 할 때 인턴십? 네. 그때 불렀던 곡이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네. 게 이제 봄의 제전이에요. 예, 예. 봄의 제주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바순 연주자에게. 바순 연주자가 오프닝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딱 그냥 본인에게 나밖에 안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 좋아요? 전 그게 설레요. 아, 정말요? 네, 그게 좋아요. 스트라민스키 그렇게 자꾸 안 쓰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클라리넷한테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못하는 거. 저 지켜보고만 있는 거 옆에서 이렇게 부럽다. 그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내 시간이다. 그 무대만큼은 긴장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못하면 잘리잖아요. 근데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잘리는 생각보다 그냥 내가 언제 이 오케스트라에 같이 이렇게 좋은 지휘자와 좋은 협연자와 같이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안 되면 어때? 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 다른 데서도 초대장이 올 거야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게 첫 연주여가지고 그랬는데 첫 연주 끝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주 하다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다른 데 못 가겠는 너무 네. 좋아서. 근데 막 부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네요. 그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은 바순 연주자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곡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듣기엔 되게 단조롭잖아요. 아니, 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되게 단조로운데 이게 고음이라서 아, 바순이 낼 수 있는 음악 중에 음영 중에 좀 되게 높은 음정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슬며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슬며시 들어가면서 고음을 낸다는 게 생각보다 네. 어려워서 많이들 아예 무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을 갑자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보통 그러면 스트라빈스키의 이제 잘리는 곡은 거예요? 이렇게 불면 네.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지휘자들이 지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를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주면은 세게 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거에 맞춰서 딱 사인을 보고 이렇게 부른 거죠. 네. 이렇게 방금 근데 틀렸어요. 아, 그래요? 오케스트라 연주의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혼자 낼 수 있는 소리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뒤에서 막 근간이 불어주고 네. 거기에 거기에 내가 막 몸이 붕 떠가지고 내가 소리를 더 전해주고 그 소리가 청중한테 현악기랑 합쳐져서 나간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피아니시모를 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피아니시모의 소리. 그러니까 좀 음악을 하면서 오히려 포르테시모보다 피아노나 피아니시모를 할 때 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몸이 되고 그렇게 한 몸이 돼서 한 음악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성권 씨에 대해서 알고 나면 앞으로 심포니를 들을 때 혹은 뭐 진짜 황제 콘체르토 같은 걸 들을 때도 바순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특히 어떤 작곡가의 어떤 작품을 할 때 또 우리가 바순을 좀 주목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봄의 제전 딱 이것보단 네. 베토벤, 모차르트, 슈만, 슈베르트, 브람스 이런 데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아까도 말했듯이 솔로가 나오는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네.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네, 네, 네. 몸을 좀 많이 쓰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는 스포트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저기 바순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이게 자랑은 아니고 그냥 자랑하세요. 자랑하는 자랑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에요. 네. 이게 독일 팬분들이 네. 이 방송국에 좀 찾아오세요. 방송국?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 연습하는데 네네네네. 선물도 좀 보내고 막 볼펜도 막 주고 막 빵도 구워다 주고 어머 막. 어머 어머. 아니, 근데 사람들도 좀 놀래요.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오케스트라에 있었는데 그런 적이 네. 없다고 하고 네. 그리고 막 팬레터도 주시고 할머니들이 네. 팬레터 주시고 네. 그냥 그런 거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더 좀 자랑해요? 네. 위상. 알아본다든지 어딜 가면. 막 알아보진 않고 네.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음. 만약에 제가 이제 연주를 하려고 홀에 가고 있으면 오늘 제가 한다고 잘 왔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흥미를 느끼고 네. 끊고 갑시다. 끊고 갑시다. 네. 카메라 열리나서. 저게 고해상도라서. 네. 준비가 되셨으면.
힘들어요. 네? 아니 힘들지 않아요. 땀나요. 땀나요, 땀나. 더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아니 모차르트 그 클라리넷 협주곡 참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말하세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아 물론 클라리넷 콘체르토도 좋은데 네, 클라리넷도 인정해주고. 아 너무 좋은데 네, 이것도 충분히 좋은데 그러니까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네. 들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 네. 콘체르토 바순을 위해 썼고 솔직히 플룻 콘체르토는 플룻을 위해 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보에를 위해 썼다가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네. 이렇게 변곡해서 네. 중간에 이거 지금 폄하하시는 거예요? 아 폄한 그러니까 그만큼 모차르트가 바순을 위해 썼으니까 좀 많이 할 기회가 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바순의 어떤 점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악기를 하면서 좀 저는 제가 악기를 하면서 제가 좀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이것보다는 좀 편한 연주 하고 싶고 좀 들었을 때 좀 치유되는 뭐 좀 삶에서 힘들었던 거를 좀 내려놓게 되는 연주자가 되고 싶고 그게 앞으로 제 목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곡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도 그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독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작년 말에 느낀 건데 네. 이 음악이란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떤지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참 사람을 편안하게도 해주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 그냥 음악 안에서 그냥 너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너무 행복한 느낌?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오고 이런 거라는 걸 작년 말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종신이에요? 네, 종신직? 종신 수석이에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어.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한 네. 67?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삶은 어때요? 그 굉장히 규칙적이죠, 사실은 연습과 연주와 투어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년 계획이 1년 전에 나오고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짜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독일 오케스트라의 장점은 물론 연주도 많고 한데 자기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일만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출근해서 2시 반에 끝나거든요. 리허설이. 네. 그리고 쉬는 시간도 30분씩 있으니까 네. 연습하는 건 한 3시간? 3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틀을 하고 무대 리허설하고 연주를 하는 건데 네. 당연히 거기서 짧았잖아요. 네. 연주가. 근데 거기서 오는 부담감은 있는데 항상 2시 반에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도 좀 챙길 수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하러 다닐 수도 있고 뭐 연습도 또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만 묶여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네. 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독일 오케스트라. 생각이 좋네요. 저는 제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연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좀 웬만하면 안 피곤하려고 하고 그런 환경 안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자유 시간은 뭐예요? 저는 자전거 타러 다니는 걸 일단 좋아하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 커피랑 막 이렇게 뭐 케이크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요? 자전거 혼자 타서 뭐 노트북 들고 커피숍도 많이 가고 그러다 커피숍에 있다가 뭐 책도 좀 읽고 하다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그리고 옷 보는 거 좋아해서 옷도 보고 그리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 아이고 건전해라. 너무 건전해. 엄청 건전하네요. 그래요? 근데 혹시 뒤에는 몰라요. 또 어떤 삶을 살지. 진짜 실내 활동도 해요? 다른 연주자들이랑 소규모로 모여서 하는 연주들? 오케스트라 이제 1년 계획이 나오면 거기 안에 챔버 음악을 몇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 근데 그런 공연도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끼리도 많이 하고 네. 지금 이제 목간 오중주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목간호중주 뭐죠? 목간 오중주는 이제 플룻, 오보에, 오보에? 바순이 나왔으니까 바순부터 세게. 바순부터 해야죠. ABC로 해도 바순부터 해야 바순, 되는데. 바순, 플룻, 오보에 오보에? 그리고 클라리넷, 혼. 클라혼. 네. 현악 사중주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목간 오중주를 이렇게 활동하는 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네. 아마 조만간
이렇게 딱 뭔가 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누구 해서 이렇게 한다. 아 그래요? 네. 왠지 바순이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 연주하다 어느새 앞에 나와 있거나 어느새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서 있을 수 있어요. 어느새 혼자 잘 보이게. 어느새 혼자 일어서 있을 수 있어요. 아 정말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항상 맨 앞에 나온다면서요? 일부러 일부러도 입장할 있는데 때 입장할 때. 일부러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고. 네, 그러니까 첫 연주 때 그 오보에하는 수석 아주머니가 네. 너가 먼저 나가라고. 너 어리니까 너가 그냥 첫 연주니까 먼저 나가라고 했어요. 네, 먼저 나갔는데 뭔가 사람들이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항상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어. 누가 내 앞에 먼저 와 있으면 제가 먼저 가요. 그래서 관심 받는 게 약간 좋아요. 저 같은 그- 경우는 막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인가 봐, 그렇죠? 관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악기가 있다고 이런 악기 연주자가 있다 이런 걸 그냥 제일 처음 나가면 그런 게 네. 다른 때보다는 좀 이목이 이렇게 음. 집중이 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정말 바순이란 악기의 매력도 너무 알리고 싶은 게 많고 음악이란 게 좋다는 것도 알리고 싶은 게 많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네.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바순 연주자로서. 근데 감사하게도 좀 제가 SNS 활동을 좀 하는 편인데 네. 감사하게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네. 좀 그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는 게 좀 네. 힘이 되기도 하고 뭐 그 의미로 좀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 날 좋아해 준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네. 연습할 때도 이제 어느 순간 뭔가 그분들을 위해 연주할 때가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요? SNS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음, 그러는 것도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순이 어떤 다른 악기만큼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날이 올까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분명히 저보다 더 좋은 연주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음. 저도 지금보다 더 노력할 거고 네.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좀 치밀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저도 네.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연주를 한 곡 해줄 건데 그 바순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곡 해줄 거죠. 왕보라의 비행을 할 건데 사실 이거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네. 이 곡을 근데 이거 안 흥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안 좋아하는데 항상 뭐 협연하고 나면 그게 약간 이게 옵션으로 따라오니까 이 곡을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앵콜은 이 곡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순으로 작곡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그렇죠? 뭐 그래서 그것도 안 있고 좋아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저는 좀 바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좀 이렇게 앵콜곡으로 좀 잔잔한 바흐 뭐 이런 거 좀 잔잔하게 가고 싶은데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하는데 오늘도 근데 이것만 한 게 없어요. 네. 빠르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180에서 200 사이? 그래서 200 사이. 180에서 좀 더 빨리 200 하면 사이?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열광하는데 근데 이게 200으로 해보니까 네. 200으로는 가능한데 네. 이게 느낌이 또 안 살더라고요.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그냥 훅 하고 끝나는 느낌? 우리 피아니스트 괜찮을까요? 손가락 다 괜찮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곡 듣고 우리 또 다음에 더 좋은 또 자리에서 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걸려가지고 옷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놀라셨대. 이거 따라가죠. 네, 확 넘어가는 거야.